안녕하세요. 귤람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 강의 구분 구조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튜디오를 이제 녹화를 하기 위한 이제 작은 장소를 마련 중인데, 뭐 개인적으로 스튜디오라고 부를게요. 그 스튜디오가 현재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업로드 일정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완성이 되면 업로드와 그 다음에 뭐 실시간 방송 같은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관련된 거는 조만간 새로 업로드를 할게요. 자, 구분고적법이란 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삼각형, 사각형, 그 다음에 원의 넓이 등등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직육면체, 그 다음에 뭐 기둥들 형태의 사각기둥, 삼각기둥, 원기둥, 그 다음에 원뿔, 사각뿔, 삼각뿔 등의 입체 도형의 부피나 평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공식으로 배웠죠. 평면 도형 같은 경우에 가로 곱하기 세로, 뭐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2분의 1, 삼각형 같은 경우 그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뭐 직육면체 같은 경우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 뭐 원기둥 같은 경우, 뭐 각종 기둥 같은 경우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형태 등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배울 거는 뭐냐면은 곡선 등에 관련된 넓이나 혹은 어떤 입체도형, 우리가 공식으로 배우잖아요. 입체도형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때 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평면도형의 넓이나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구분구적법이라고 하고 적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배우는 건데, 예전엔 교육과정에 들었었지만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한번 보고 이런 개념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거의 부피를 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2차 곡선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여기서 0부터 이때 이 곡선에 0에서 1까지 x축과 이루는 넓이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은 0에서 1까지라면 이 대충 그려보면은 굉장히 크게 그릴게요. 여기를 0,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1,0입니다. 여기가 1,0입니다. 여기가 1,0. 그리고 그래프는 점선을 통해서 쭉 그리게 될 거고, 여기서도 쭉 이렇게 그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요렇게 0,0을 지나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가 1,1인데 여기를 지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지금 어디를 구하는 거냐면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피를,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여기 요만큼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여기 색깔이 이렇게 덧칠해지는구나. 자, 근데 지울게요. 이거 이상하다.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밑변 곱하기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이 부분이 곡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여기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하나 사용할 겁니다. 자, 곡선이 있어요. 자, 여기 네모를 하나 그려, 네모를 여기
두 개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 두 개를 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된 곡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이렇게 얘를 여기를 요만큼 잘라. 그래서 이 부분은 요만큼, 이 부분은 이렇게 된 이 직사각형으로 넓이를 대신할 겁니다. 즉, 이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할래. 하지만 오차가 생기죠. 요만큼. 자, 동일한 사각형인데 나는 직사각형 두 개로 만들어서 넓이를 구할래. 그러면 요만큼의 오차가 생긴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너 그렇게 했어? 난 그러면은 얘를 4개로 잘라서 구할래. 4개의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구해볼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 4개의 직사각형이 됐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오차는 생깁니다. 왜? 곡선이기 때문에. 요 부분과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오차가 생겨요. 하지만 여기 얘의 오차와 그 다음에 얘의 오차 중에는 당연히 얘가 훨씬 큽니다. 그렇단 얘기는 더 잘게 쪼갤수록 오차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오차는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나눠서 우리는 곡선을 구할 수 없으니까 사각형 형태로 넓이를 구할 때 더 많은 사각형으로 더 잘게 쪼갤수록 오차는 작아집니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저 0에서 1 사이에 해당하는 넓이를 부분구적법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는 1입니다. 여기는 1이에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사각형은 노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근데 대충 요만큼 자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잘립니다. 그럼 여기에 요만큼에 해당하는 오차들이 생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래서 얘도 요만큼의 오차가 생깁니다. 여기 점점점으로 대신할게요. 그랬을 때 여기 밑에 있는 요 한 칸의 넓이를 n분의 1이라고 할게요. 즉, 요 1을 여기까지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를 1까지를 n개로 분할한 거예요. n개로 쪼갰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직사각형을 세웠단 얘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지울게요. 요 부분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 계산식을 써야 되니까 지울게요. 요 네모 안 지워지나? 이걸로 지울 수 있나? 어떻게 지우지? 요거를 선택해서 삭제!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하지? 짠! 작업 취소. 아닌데? 다시 실행.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지우개. 선택.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그렇다면 스티커를 붙여서 자,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자,
밑변은 n분의 1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높이는 n분의 1의 제곱이에요. 얘가 높이입니다. 높이. 그 다음에 더하기 이 전체 넓이를 구할 거니까 다시 두 번째 사각형은 여기가 밑변이 되니까 n분의 1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높이는 얘가 높이인데 n분의 2를 대입한 게 높이가 되니까 n분의 2의 제곱이 됩니다. 더하기 점점점. 자, 마지막 사각형의 높이는 역시나 밑변은 n분의 1이고 곱하기 높이가 n분의 n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곱. 왜? 얘가 y는 x제곱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쓰지 말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1 곱하기 n분의 k의 제곱이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무방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더 잘게 쪼개면 오차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얘를 n개로 분할을 했지만은 만약에 더 많은 개수로 분할을 하게 되면 그 오차는 더 줄어들겠죠. 오차는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슨 개념을 배웠냐면 리미트란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리미트 이 n개로 쪼갰는데 얘를 사실 무한대개로 쪼개면은 오차는 한없이 작아질 거 아니냐라는 개념이 생기죠. 원래는 n개로 쪼갰을 때는 오차가 이 노란색들만큼 생길 건데 야, 더 많이 쪼개면은 이걸 이게 2n개로 쪼개면 오차가 훨씬 줄어들 거고 3n개로 쪼개면 오차가 훨씬 줄어들 거고 그럼 무한대로 쪼개면 오차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n분의 k의 제곱 이걸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n분의 1. 자, 이때 여기에 오는 거는 이제 밑변의 길이가 됩니다. 밑변의 길이. 근데 밑변의 길이라는 거는 x의 증가율과 같아요. 밑변이 여기서 n분의 1만큼 증가를 했고 n분의 1만큼 증가했고 n분의 1만큼 증가했고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할 거다. 그래서 한 칸당 이만큼 증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였어요? 얘는 높이입니다. 높이 x값의 변화율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앞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이때 이것을 얘를 적분의 개념인 인테그랄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때 얘는 높이인데 이 함수식에다 대입을 했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얘를 미지수 x제곱으로 취급을 합니다. 도로. 즉 x제곱에다 여기다가 n분의 k를 대입한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도로 x제곱으로 돌려놓고 얘는 밑변의 길이 x의 증가율인데 x의 증가율은 dx라고 표시를 하고 정적분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즉 정적분은 우리 개념상 곡선의 넓이도 구할 수 있었고 직선의 넓이도 구할 수 있었고 그런 공식이었죠. 그런 개념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럼 곡선을 구하는 구분구적법은 결론적으로 정적분으로 식으로 바꿀 수 있었고 이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리미트로 바뀌고 n분의 k의 제곱
얘는 사실 fx에다가 fn분의 k를 대입한 거였으니까 도로 fx식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n분의 1이라고 표현된 얘는 x의 증가율이었으니까 이걸 표현하는 dx란 형태로 돌려놓자 인 겁니다. 즉 개념을 공유하니까 식을 변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정적분으로 바꿔낸 거죠. 실제로 이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그냥 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구분구조법이에요. 여기까지가 구분구조법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를 정적분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래 끝과 위 끝은 0하고 1로 시도가 될 건데요. 이때 지금 f n분의 k를 0 플러스 n분의 k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부터 시작을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n분의 1이었죠. 1을 한 칸을 n개로 쪼갠 거다. 그럼 0부터 시작해서 한 칸이니까 0에서 1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만약에 f 1 플러스 n분의 k 그 다음에 n분의 1 이 형태였으면 1부터 2까지였겠죠. 이거에 관련된 거는 원래는 예전에는 배웠는데 지금은 배우진 않아요. 그냥 구분구조법이 이런 형태구나 해서 정적분으로 이렇게 이전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선. 그렇기 때문에 이게 fx, dx 돌려놓은 겁니다. 즉 구분구조법은 정적분으로 식을 변형할 수 있고요. 개념은 같은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분구조법을 알면은 이런 개념을 알면은 얘에 대해서 알았다면 잠깐만 명칭 까먹었어. 여러 가지 정적분을 풀 때 이제 나오는 급수를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방법,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 여기 파트에서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쉬웠을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없다면은 당연히 구분구조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적분과 급수를 보게 되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분구조법을 갖다가 설명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해하는 게 더 쉽지만 애초에 이 정도 지식은 있어야지만 이제 그 파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보통 일반적으로 구분구조법은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f 보통 이거 n분의 k 뭐 이렇게 쓸 거고 여기가 n분의 1 뭐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얘가 뭐냐면은 여기는 꼭 1이 아니어야 돼요. 한 칸일 때 요 한 칸을 k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사이의 길이가 1일 때 얘를 n개로 쪼개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다 치면은 여기를 n개로 쪼개서 여기가 n분의 1 밑변 그 다음에 높이는 얘가 y는 fx라고 할 때 당연히 이게 n분의 1 여기가 n분의 2 이렇게 대입을 할 거니까 n분의 k라고 대입을 한 거죠. 여기 0으로 시작했을 때 1 이렇게 됐으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많이 쪼개면 오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버린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걸 구분구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는 안 나오니까 끝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상황에선. 하지만 이 개념 속에서 뭘 알 수 있느냐? 급수와 정적분에서 표시되는 형태를 좀 알 수 있는데 자, 만약 여기가 뭐 3에서 5였다. 그럼 여기가 2겠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리미트 시그마
다음에 F3 플러스 이땐 n분의 2k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n분의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항상 여기를 요 공간을 처음에 n개로 나눕니다. n개로 분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한 칸의 길이가 n분의 2, n분의 4 이렇게 처리가 될 거란 말이야. 맞잖아? 그러니까 밑넓이 밑에 길이가 밑변의 길이가 n분의 2가 될 거고요. n분의 2, n분의 4, n분의 6 이렇게 나아갈 거기 때문에 n분의 2k인데 얘는 n분의 2라고 썼지만 이 자리는 원래 3 더하기 n분의 2라고 써야 되죠. 즉 여기 3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밑에 이걸 정적분으로 표시하면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fx의 dx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구분구적법을 갖고 이 적분식 여기서 이 급수식에서 정적분식으로 변형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교육과정 상에서 많은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실제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만 해결을 하고요. 나머지는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들이 있다. 그래서 이해할 때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 파트를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 풀이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